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간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가량 하락한 41,2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은 6.27% 하락한 2,2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는 7%가량 하락, 솔라나는 6%, 에이다는 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발란체의 경우는 5.26%, 이제 일주일간 무려 7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발란체가 시가총액 10위, 시가총액 이 도지코인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9위로 안착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51.9%, 이더리움은 17.2%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반감기 같은 경우는 현재 블록 생성 타임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9여일 정도 남았네요. 네, 이제 다가오는 12월 13일에서 14일 금융시장의 초미의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이 FOMC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 예정된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과 11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주식과 비트코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를 인용하면서 이 금융계가 2024년 경제 분위기 예측을 위한 시금석으로 이번 주 공개될 인플레이션 지수와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결정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2022년 3월 이후 전례 없는 인상 행진을 이어왔죠. 이 유례 없는 횟수, 무려 10회 금리 인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횟수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글로벌 경제와 매크로가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이 금리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금리 결정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롬 파월의 조동아리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상 비트코인의 단기 움직임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통상 어제 나왔던 단기 하락의 경우는 FOMC 이전에 주로 보여주었던 움직임이기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환호하면서 비약적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내년 2에서 3분기 사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대부분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향후 비트코인이 10년 전 아마존 주식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 플랫 조정을 거치며 단기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갑작스러운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분석가인 테크데브는 비트코인이 차트상 이중 천정을 형성한 뒤에 이전 사상 최고치에 대한 극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하락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갑작스러운 포물선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번 연도 10월에서 11월, 12월에 보여주었던 모습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테크데브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난 3년간의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2010년에서 11년 아마존 주식의 이동 차트를 공유하며 당시 아마존은 확장된 플랫 수정, 즉 횡보 조정과 엘리엇 파동 이론의 변칙 조정 파동을 통해 이전 사상 최고치의 재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 현재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2010년에서 2011년 아마존 주식의 행보는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상인 녹색 선은 이후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이어온 궤적, 즉 이동한 지점을 나타내게 되는데, 따라서 앞으로도 동일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라면 현재 비트코인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나 내년 4월로 예정된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은 이전 사상 최고치에 확장된 플랫을 재테스트에 나선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 아마존 주식과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 특정 자산과 관계없이 인간의 대규모 투기적 행동 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고찰인데요. 이제 한편 이 엘리엇
파동 이론상 플랫 조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조정 파동과는 다르게 하락의 깊이가 상승에 비해 깊지 않고 상승의 여지가 많은 기대 가치가 높은 주식 코인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규제적인 측면,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이죠. 이 미국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 하원과 상원은 지난 8일 하나의 법안 초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국방 예산 법안의 공동 초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 관련 두 가지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삭제된 조항 중 하나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즉 AML의 검사 표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 업체 등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AML 검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이 다른 하나는 암호화폐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기타 익명성을 높이는 기술의 사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이 조항은 프라이버시 코인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 범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조항 모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했지만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로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크립토 마켓의 작은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 업계는 두 조항이 암호화폐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또한 AML 검사 표준의 경우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조항 삭제로 인해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논의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혁신을 지향하는 미국에서 또한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생긴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미국 내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현재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내년 미 대선과 더불어 강력한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22년 11월 FTX 사태로 급락했던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입니다. 이 솔라나의 경우는 FTX의 급락으로 9달러까지 하락을 했지만 현재 1년여 만에 무려 400%를 상승하면서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솔라나가 2024년 시가총액 3위 블록체인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바네크의 분석을 인용해 이더리움이 경쟁자인 솔라나에게 시장 점유율을 상실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이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매튜 시겔과 디지털 자산 수석 투자 분석가인 패트릭 부시는 이 솔라나가 확장성 로드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적다라는 이유로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한다고 전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 솔라나가 시가총액, 네트워크 디파이에 예치된 자산 총액, 액티브 사용자 수의 3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솔라나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BNB보다 시가총액이 적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6위인데 시가총액 3위가 된다라는 의미는 BNB와 리플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분석가들은 또 금융사들이 미 SEC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데 이어서 이 솔라나 ETF도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게 되는데, 이 최근 스마트 컨트랙트 테마인 솔라나와 아발란체, 폴카닷 에이다 등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낙관적인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이죠. 2024년 리플 XRP의 가격 기준 1달러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2024년에 1달러 도달할 수 있을까? 파생상품 지표본이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11일 투자 분석 전문 매체 FX 엠파이어는 XRP의 미결제 약정, 가중평균 금리와 베이시스 비율, 현물 거래량 증가 등 이 파생상품 데이터는 2024년까지 공격적인 거래와 1달러 제도전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강세인 XRP 트레이더들은 매수 포지션에 대해 기록적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롱 포지션에 많이 베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속적으로 높은 펀딩 비율은 XRP 무기한 선물 트레이더들 사이에 장기적인 강세 전망, XRP가 미래에 더욱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데이터는 XRP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트레이더들의 신뢰가 커지고 있으며 파생 상품 시장에서 공격적
지속적인 거래가 계속된다라면 1달러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XRP 홀더들 사이에서 1달러는 너무나 작죠. 적어도 10달러 정도는 상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워처그룹 또한 리플은 거의 6년 전인 2018년 1월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리플은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채택됐다. 채택률 증가와 시장 랠리로 인해 2024년에 리플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라고 낙관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이제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정말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리플 XRP입니다. 내가 조금 더 사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팔자니 놔두고 여태까지 버틴 시간이 언제인데 놔두고 상승하면은 내가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을 참 가지게 만드는 애증의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2017년의 전 고점을 2021년 상승장 당시 넘지 못했던 몇 안 되는 메이저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시가총액이 몇이죠? 시가총액 5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놀랍습니다. 이 정도 가격 되면은 사실상 계속해서 밀려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XRP 커뮤니티가 상당히 단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2017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1년에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죠. 이제 다가오는 2024년, 2025년 불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XR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리플 관련하여 어떠한 소식이 나오게 될지, 리플사 측면, 리플 소송의 경우는 SEC에게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 무게가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또한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CBDC 관련 브리지 통화로서도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소식들이 XRP의 기폭제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한 7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참 비트코인 급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41K라는 가격이 오랜만이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큰 하락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44K를 저항선으로, 이제 지지선으로 만들기를 바랬지만 결국 비트코인 급락으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 비트코인의 이번의 상승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상승, 대규모 매입으로 이루어진 것만큼 일부 고래들이 수익 실현을 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제 다가오는 12월 13일에서 14일 FOMC가 열리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FOMC가 열리기 직전에 가격 변동이 많이 심했었다. 그냥 별 문제 없는 그냥 움직임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조성되면은 좀 의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 주식의 경우는 AI의 제미나이가 소개된 영상이 편집본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급등한 구글의 주가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국이 기술주와 한때 흐름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그래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거는 조금 억지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은 현재 상관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제 비트코인 급락이 불러오는 시장의 파급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신규 유입된 투자자들은 간만에 비트코인이 좀 올라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단기적으로 먹고 빠져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내가 들어오니까 6%가 빠지네, 역시 비트코인은 사기다, 크립토 마켓은 이거는 사기다 라면서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는 인내하며 오히려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완전히 포지션이 다르다. 똑같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똑같은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지만 사실상
투기랑 완전히 포지션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이 급락으로 가격이 41K까지 빠져도 대부분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 초에 이제 15K였죠. 15,000달러였습니다. 10월만 하더라도 거의 3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였고 11월 32,000, 33,000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8,000달러를 넘느냐 못 넘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0월, 11월, 12월 숨도 안 쉬고 계속해서 오르면 더 불안합니다. 한 번씩 조정이 오면서 꺾이면서 가격 다지기 지지선을 만들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는 건강한 모습이 맞습니다. 급하게 먹은 음식은 체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이런 급락에 길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새로운 투자자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투자자분들이 조금씩이 아니라 왕창 들어오는 시기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이 넘었을 때입니다. 절대로 제가 단기적으로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난 과거 영상부터 몇 년째 수년째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